그래 3점 따고 가자.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노리치 대 첼시 대 노리치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되게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없고요. 좀 첼시 팬으로서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저런 부분은 안 됐다 정도를 짚어주는 리뷰다 보니까요. 조금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케파가 나왔습니다. 뽀백에는 아스필리쿠에타, 커트 주마, 안토니오 루디거,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텐센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센터백 조합에는 커트 주마, 루디거가 나왔고 제임스 아스필리쿠에타로 짜여졌던 풀백은 아스필리쿠에타, 알론소가 나왔습니다. 중원에는 마테오 코바치치, 조르지뉴, 로프터스 치크가 나왔습니다. 중원도 마찬가지로 캉테, 길모어의 부상, 마운트 바클리의 체력 저하 및 로테이션을 위해서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공격진입니다. 윌리안, 올리비에 지루, 크리스티안 플리식이 나왔습니다. 공격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타미 대신 지루가 나왔다는 거 외에 윌리안, 플리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윌리안,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마지막까지 선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첼시가 엄청 잘한 경기도 아니고 노리치는 글쎄요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좋은 측면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공격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도 수비를 그렇게 깔끔하게 가져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셰필드나 잘했던 웨스트햄이나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 위한 전술적인 내려앉음보다는 그냥 강팀을 상대로 내려앉은 경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켄트웰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노리치에서는 많은 교체 카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할 정도로 경기력을 가져간 선수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첼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코바치치, 탄코, 윌리안, 지루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의욕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특히 치크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치크는 예전부터 거론됐던 단점, 오픈 더 볼, 공이 없을 시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리 체제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급성장을 하면서 공이 없을 때 움직임도 매우 좋아졌다. 활발하고 공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글쎄 오늘은 공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공을 안 잡고 있을 때는 좀 어슬렁거린다고 하죠. 어슬렁거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클리하고 빠른 교체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눈에 띄었던 건 알론소가 거의 윙어처럼 완전히 올라가갖고 활약했던 거. 알론소가 조금 더딘 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받았을 때도 패스가 되게 잘 들어갔는데도 몸이 좀 둔하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템포를 끊는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알론소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서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의욕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오히려 크리스탈 팰레스, 와포드 이런 팀이 좀 더 의욕이 있었고 노리치는 강등이 확정돼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의욕을 갖고 뛰는 모습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첼시의 답답한 점은 내려앉았을 때 이렇게 뚫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게 문제기는 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카이 하베르츠가 됐든 베르너가 됐든 오늘 경기장에 온 지에가 됐든 이렇게 좀 침투해서 들어가던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왜 자꾸 링크가 나고 영입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크로스를 받아서 지루가 득점을 해내면서 다행히도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골이 못 나오면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다가 실패했던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전반전에 득점이 나오면서 그래도 노리치가 이런 경기력을 후반까지 가져가면 첼시가 승점 3점은 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력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요. 치크 같은 경우에는 비난은 하진 않겠습니다. 큰 부상도 있었고 경기감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켄트웰하고 자꾸 비교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켄트웰은 되게 활동적이고 노리치의 공격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첼시 수비에 번번이 막히던가 아예 전개 자체가 안 되는 와중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압박도 가져가지고 활동량 가져가지고 좀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치크는 그런 부분에선 아쉬운 면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바클리가 들어오면서 조금 공격이 활력을 찾는 느낌이었고요. 바클리가 나올 때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될 정도로 치크의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이 하베르츠가 온다면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카이 하베르츠는 뭐 챔스권의 유무를 떠나서 이적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게 있던데, 그렇다면 만약에 카이 하베르츠, 마운트, 지에으, 바클리 이렇게 쟁쟁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진이 꾸려진다 그러면 치크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오도이가 나와서 그나마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걸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뭐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공이 나가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가서 달라붙어주면서 지금 윙어 자원이 플리식, 윌리안이 너무 많은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뛰고 있고 윌리안은 오늘마저도 풀타임을 떼버리면서 오도이가 살아나든 페드로가 됐든 로테이션은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A컵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팬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FA컵을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뭐 베이트라는 선수도 콜업했다고 하는데 몇 명의 선수 정도를 더 콜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자원에도 오도이도 있고 페드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꼭 잡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선발 라인업과 맨체스터 선발 라인업이 붙었을 때 맨체스터가 이길 확률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건 좀 냉정한 평가기는 하지만 맨체스터가 제대로 된 전력으로 나오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전력으로 나와서 맞붙는다면 우리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리그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 맨유든 레스터든 이렇게 뭐 지금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팀들과는 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올버햄튼 같이 좀 쟁쟁한 클럽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특히 리버풀은 또 엄청난 클럽이기도 하고 올버햄튼도 챔스권을 위협하면서 바짝바짝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죠. 무관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꼭 FA컵에 모든 걸 쏟아낸다고 해서 우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본다 그러면 FA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챔스권에 좀 집중하는 건 어떨까? 너무 지쳐 있었어요. 팬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퍼졌다, 선수들이 퍼졌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탄코를 제외하고 나면, 탄코는 어디서 그렇게 체력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코를 제외하고 나면 조금 경기를 많이 가져갔던 선수들은 다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플리식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공을 잡아서 드리블을 하면 다 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리버풀처럼 일주일을 휴식을 할 거라면 완전히 로테이션을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따로 케파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거 없고, 주마, 루디거, 알론소, 아스필리쿠에타는 평가할 게 없습니다. 뭐 수비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는 게 2개인가 그렇거든요. 슈팅이 2개인가 그렇고 우리가 20개를 넘게 쐈기 때문에 거의 지배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득점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크룰이 좀 잘 막은 것도 있고 우리가 공격을 좀 답답하게 가져간 것도 있지만 20개가 넘는 슈팅, 2개 정도의 슈팅,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푸키가 됐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투입을 했지만 노리치는 뭐 큰 성과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우리는 정말 어찌됐던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챔스권에는 한 걸음 다가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2경기죠. 2경기를 어떻게 치르냐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퍼져 있는 것 같으니까 맨유전을 포기하더라도, 꼭 우리가 맨유전에 전념한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포기하더라도 조금 리버풀이나 울버햄튼에게 최소 무승부라도, 리버풀에게 우승부라도 가져오고 울버햄튼전으로 넘어가야 울버햄튼전을 승리하면 좀 여유롭게 2승 1무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울버햄튼도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뭐 맨유전 치르고 리버풀, 울버햄튼전 치러서 다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 마음처럼 안 되고, 오늘 경기를 보셨다시피 노리치가 뭐 이렇다 할 공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플리식, 윌리안, 탄코는 좀 휴식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휴식이 없이 오늘도 탄코는 풀타임, 윌리안은 풀타임을 떴으니까요.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런 감상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